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15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형법 총론 부분이 끝나고 형법 강론이 나왔네요. 그렇죠? 형법 강론 중에서 명예훼손죄가 떡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좀그 판례의 어떤 판결 요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판결 요지 중에 일부를 발췌한 후에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결 요지를 생각보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공연성과 관련된 최근 전원합 위치 판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챙겨 보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면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공연성은 여전히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공연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배치되죠? 전혀 배치되죠. 그래서 답은 틀렸다. 이거 기억을. 그 다음 니은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맞아요. 사회 일반의 일부 여기에만 관련된다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적시의 내용이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에요. 즉, 이 사실 적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거, 이게 뭐죠? 공공의 이익, 이 공익성 관련된 거죠. 뭐? 310조에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널리 국가 사회 일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인데 이게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좀 넓게 보겠다는, 공익성의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회 집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일반의 일부, 아주 사회 일부 이익에 해당되는 거라도 그것이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거라면 공익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310조가 적용되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 다음 디귿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특히 요즘 이런 것들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인터넷 그런 신문에 나와 있는 찌라시 기사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하죠. 특히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 말을 인용을 해서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그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전체의 취지로 봐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 걸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보도나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사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예요. 이 인용을 통해서 그게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겠는데 누구에 따르면 걔가 뭐 A의 뭐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더라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럼직하다 그런 사실이 있을 만하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사실을 적시한 것을 봐서 명예훼손죄로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말을 계속 소위 쿠션을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내가 무슨 기자를 통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전부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제3자를 끼워 넣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은히 사실을 암시하는 것. 내가 들었는데 이랬다더라 라는 게 어떤 그 사실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시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 리을 없다라고 했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비방할 목적. 여기서의 비방할 목적이랑 공공의 이익하고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행위자의 주관, 이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요것도 맞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맞고 틀렸고 맞고. 그리고 미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판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공연성 이론은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은 정통망법 그리고 공선법 여기에 이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막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요거 틀렸고 맞고 그다음에 틀렸고 맞고 그죠? 틀렸고 맞고 틀렸고 맞고 맞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맞고 맞고 니은 리을 미음이 돼요. 그죠? 니은 리을 미음 맞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니은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 쭉 넘어가죠. 이 워낙 이 전파 가능성에 관한 판례가 길어요. 제가 쭉 다 실어놨더니 너무 긴.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판결 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판결 요지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된다. 상세하게. 그래서 아주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판결 요지를 분석해야 된다. 명예훼손죄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